안녕하세요. 왕쌤입니다. 오늘은 동양사 첫 번째 강의 춘추전국 편입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1번. 기억에 들어갈 지역과 니은에 들어갈 인물들을 일컫는 용어를 각각 말하면 했습니다. 도금부터 해볼게요. 평왕립, 동천우 기역, 피융구, 평왕지시, 주실쇠미, 제후강, 병약, 제초진진시대, 정유, 니은. 이번 사료는 어려운 한자가 꽤 있는데요. 그것들을 못 읽었다고 하더라도 쉬운 한자 중에 평왕, 제후, 제, 초, 진, 진과 같은 용어는 그냥 우리 입에 익숙합니다. 이처럼 역사 임용에서는 어려운 한자를 채 다 읽지 못하더라도 쉬운 한자 중에 꼭 힌트가 있다고 했죠. 따라서 최대한 내가 아는 한자들 다 도금을 해보고 그중 내 입에 익숙한 말을 추려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여기서도 일단은 평왕이 2번이나 나오고 출처통에서 주나라식이라는 거 알았고 게다가 기역은 지역의 이름이라고 했고 기역 앞에는 동천, 즉 동쪽으로 옮겼다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주나라 평왕 시기에 지역 이름인데 동쪽이다? 낙양, 나급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니은 바로 앞에 문장을 보면 제초진진이 커지기 시작했다라고 했는데 주나라 평왕 시기에 이 나라들 특징이 뭘까요? 네, 춘추 시대로 들어오면서 강력해지는 국가들이죠. 이때 정치는 니은으로부터 말미암았다 했을 때 니은에 들어갈 인물들을 일컫는 용어가 뭘까요? 네, 패자겠죠. 따라서 기역은 나급, 니은은 패자입니다. 자, 답은 이렇게 맞췄어요. 전체 해석을 못하더라도 문제와 출처와 도금을 통해서 범위를 좁혀가면서 되게 쉽고 영리하게 풀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한문 사료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해석도 들어가 볼게요. 평왕립, 평왕이 서자, 즉위하자, 동천우 기역, 동쪽으로 옮겼다. 어디로? 기역, 나급으로. 피융구, 피했다. 오랑캐 도적을. 여기서 이 어조사 우는요, 말 그대로 어조사예요. 여기서 한문의 어조사 한번 짚고 갈게요. 한문에는 수많은 어조사가 있는데요. 실질적인 의미는 없고 말을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보조사입니다. 어조사는 지, 호 등등 양도 많고 그 쓰임새도 너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이 어조사 우는 뭐뭐에서, 뭐뭐부터, 뭐뭐로 향해서와 같이 약간 어딘가로 가는 이동 관련 내용에 자주 쓰이는 어조사입니다. 영어로 치면 to 같은 애예요. go to bed 할 때처럼요. 자, 결론입니다. 한문 잘하려면 어조사 공부를 깊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역사 한문 사료 문제를 잘 맞히려면 어조사를 그냥 자연스럽게 넘길 수 있어야 합니다. 어조사에 꽂히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맥락에 맞게 해석해 주세요. 정 모르겠다 싶으면 차라리 무시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게 제일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이 피할 피자는요, 임금벽이라는 글자로도 쓰인다는 거 알아주세요. 주로 피할 피라는 글자로 쓰이면 앞에 이 쉬엄쉬엄 갈 착자가 붓으로 붙은 글자가 더 자주 쓰입니다. 둘이 동자거든요. 막상 이 글자 자체는 임금벽자로 종종 쓰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복벽주의 할 때 그 복벽의 벽자가 이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피할 피, 임금벽 둘 다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 융자, 오랑캐 융자는요. 파자를 해보면 방패와 창을 들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방패와 창을 들고 쳐들어오는 오랑캐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이 도둑 구자도 사료에 되게 자주 등장하는데요. 파자를 해보면 위에 간 모양이 집을 나타내는 글자고요. 밑에 으뜸 원자는 원래 사람 인자에 머리가 하나 더 달려서 우두머리, 즉 으뜸이 되는 사람을 나타내는 글자예요. 그리고 옆에 이거는 칠복자입니다. 그래서 집에 사람이 있는데 누가 와서 친 거예요. 뭐겠어요? 도둑이겠죠. 그래서 도둑구, 동사로 쓰이면 약탈하다, 해치다 와 같은 뜻이 됩니다. 그 다음 평왕지시, 평왕의 시기에 주실 쇠미, 주왕실이 쇠하고 미약해졌는데 제후 강, 제후들 중 강한 자들이 병약, 병합했다 약한 자들을 그리고 제나라, 초나라, 진나라, 진나라가 커지기 시작했고 정치는 니은, 즉 패자로부터 말미암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도 어조사가 한 게 있는데요. 바로 이 갈지자입니다. 갈지의 원래 뜻은 가다인데요. 예를 들면 좌지우지 할 때 좌로 갔다, 우로 갔다 한다 할 때 지입니다. 그런데 가다라는 뜻은 이제 거의 사라지고 웬만하면 어조사로 쓰여요. 어조사,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네, 자연스럽게 넘겨달라고 했죠. 여기서도 그냥 자연스럽게 해석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래도 갈지자의 용법 한 번은 알고 가보도록 할게요. 어조사로 쓰이는 갈지는 주로 뭐뭐의와 같이 소유격을 나타내는 조사로 쓰이거나 그것과 같이 뭔가를 지칭하는 대명사로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뭐의와 같이 소유격을 나타내는 조사로 쓰였는데요. 그래서 평왕의 시대에 라고 해석하시면 자연스럽습니다. 하나 더 예를 들면 세옹지마 할 때 지도 이 갈지자인데요. 변방사는 늙은이의 말이잖아요. 느낌 아시겠죠? 네, 그렇다면 1번 문제 정리를 해볼게요. 저는 이 사료 중에 한자 5개만 외우고 가자라고 한다면 천, 피, 융구, 쇠, 병 이렇게는 꼭 외우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자주 등장하기도 하고 등장을 한다면 빈칸 앞뒤에서 매우 유의미하게 쓰일 수 있는 단어들이거든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 이 사료가 실제로 출제가 된다면 기억과 니은의 빈칸도 중요하지만 이 융구 밑에 밑줄을 긋고 얘네가 누군지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왕은 견융의 난을 피해 나급으로 천도를 했고 이때부터가 춘추 전국의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견융족은 교과서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기억에 들어갈 인물은 했습니다. 출처는 사기 진본기네요. 도금 해볼게요. 기억, 설, 효공, 변법, 수형, 내무, 경가, 외권, 전사지, 상벌, 효공, 선지. 여기서도 익숙한 말이 들리죠. 효공이 2번이나 나오고 변법, 상벌 이런 말들이 나오네요. 사실 출처가 주본기이고 효공, 변법과 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기억은 인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봐도 감은 오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해석해 볼게요. 기억, 설, 효공. 기억이 말했다. 효공에게. 변법. 법을 바꾸고 수형, 형벌을 정비하며 내무, 안으로는 힘써라. 경가, 농사에. 외권, 밖으로는 권한다. 전사지, 상벌, 전쟁에서 죽는 이들의 상벌을 할 것을. 그러자 효공선지, 효공은 좋다고 하였다. 이번 문제는 해석이 아까보단 좀 쉬운 편이에요. 진나라 효공시대에 변법을 할 것을 권한 인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진나라의 법가를 대표하는 상왕입니다. 기억은 상왕. 상왕은 위양이라고도 불리기 때문에 위양도 맞겠습니다. 이 사료에서는 이 변할 변자 한번 볼게요.
변화하다, 고치다, 고변하다 등의 의미로 쓰이는 이 글자는요, 파자를 해보면 이 양 옆이 실 사자가 되어 있고, 가운데는 말씀 언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글자는 아까 1번 문제에서도 본 칠복자입니다. 즉, 말이 실처럼 꼬여버린 상황을 몽둥이로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상황을 바로 잡는 느낌으로 변화하다, 고치다 등의 의미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밭갈 경자도 보면 농기구 가래 아시죠? 쟁기 같은 거. 그 가래 뇌자가 밭 모양을 나타내는 우물 정자랑 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가래로 밭을 가는 밭갈 경자가 된 거고요. 심을 가자도 파자를 해보면 뜻을 나타내는 벼 화자에 음을 나타내는 집 가자가 합쳐져서 곡식을 심다, 일하다 등의 의미인 심을 가자가 된 겁니다. 이처럼 벼 화자가 붙은 것 중에는 농사나 벼와 관련된 단어가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세금조, 세금세, 곡식곡, 벼도처럼요. 따라서 이 사료에서 경가는 의역해서 농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료에서 갈 지자가 2번 쓰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아까 1번 문제 해설 때 말한 어조사로 쓰인 갈지의 2가지 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전사지 상벌에서 쓰인 지는 전쟁에서 죽는 이들의, 의역하면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이들의와 같이 뭐뭐의라는 소유격 조사로 쓰였고요. 효공선지에서는 그것이라는 의미의 대명사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효공이 좋다고 했다. 뭐를? 그것을. 여기서 그것은 앞서 쭉 상황이 말했던 이 개혁의 내용들이겠죠. 네, 제가 준비한 문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